보아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우린 얘기를 많이 나 들었어. 긍정적이야. 맞아. 뭐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냐면 나는 감정신 찍고 있다가도 보아 누나가 출근하면 확 밝아져. 아니 그래서 뭐 미담도 되게 많고 욕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정말? 그 어렸을 땐 그랬는데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욕할 일이 좀 있더라고. 여긴가 봐. 넷플 감성 동아리. 우리 어떻게 들어가? 넷플릭스 동아리? 집에 가자. 집에 가? 들어가? 가. 나 먼저 가?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얘들아. 재우가 보아야. 아이고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우리 여기 그럼. 아니 왜 기억 안 나는 척해? 그러니까 알잖아. 제일 자주 왔잖아. 아이고. 아 편하게 앉아. 보아도 자리 앉고. 나는 근데 사실 보아하고 우리 뭐 같은 동아리 회원이기도 하지만은 연이 조금 더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없구나. 나 맨날 TV로만 봤는데. 아니야 직접적인 호흡이 한 번 있었어. 호흡이? 내가 병재였으면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 나이스 도스. 드라마. 특별 출연했나? 그렇지. 내가 이제 보아가 예전에 했었던 그 잉여공주라는 작품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은 나는 이제 그때 그거 했던 PD가 SNL 했던 저희 PD여가지고 맞네. 내가 그때 남주혁 씨하고 농구씬이 있었어. 기억났어. 왜 그런 씬을? 고약한 제작진들인 거지. 나하고 남주혁 씨하고 이제 농구씬을 붙여가지고 그 작품에 좀 출연했었던 기억이 있고. 전혀 기억이 없어? 아이 기억난다니까. 알았어. 아니. 아니 재욱이는 요새 또 뭐 예능에서 엄청난 활약을 또 예고 중이라고. 지금 언니네 산지직송이라고 그 제철 음식 막 하는 뭐 그런 예능 하나 찍고 있는데 그거 재밌었어 어때? 그거 힘들어. 오래 찍잖아. 엄청 힘들어. 가서 하는 거고. 2박 3일 동안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모든 상황을 다 찍고 있는 건데 이런 리얼리티 예능 재밌는 것 같아. 난 잘 맞아. 좀. 아 그래? 오히려 잘 맞아 나는. 너 요리를 좀 해? 원래 요리를 엄청 좋아해. 좋아하는데 가서 정아 누나가 이제 워낙 요리를 잘해서 내가 막 할 건 없지만 조금 배워보고 싶어서 배워봤었지. 회 뜨는 것도 배웠었다며 그거 하려고. 직접 배웠는데 그거 어려운데. 어렵지 않더라고. 그래? 생각보다 괜찮았어. 나 한 4번 수업 받고서 바로 다 떴어.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너 회 잘 뜰 것 같아. 잘되게 생겼지? 느낌이 약간 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살수 이미지가 있어. 맞아. 뭔가 칼이 칼질을 잘해. 손가락도 길고 이래가지고. 이거 잘 써. 아주 이 칼로 몇 명을 죽이는지 몰라. 오늘 뭐 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진짜 잘 났어. 보고 왔어? 봤어? 나는 이제 뭐 끝냈지. 근데 잘 쓰더라. 진짜 봤어? 멋있게 하더라. 진짜 봤어? 진짜 맞 우리 진짜 미리 진짜 뭐 왔어? 그리고 나는 거기 나오는 뭔가 음악들도 너무 좋고. 음악들. 권진아 씨의. 요암제. 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계속 의심하네 근데. 약간 나 칼 잘 쓸 것 같잖아. 약간 의심하게 되는 얼굴. 약간 그런 게 있어. 의심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얘기해야 될 파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빌드업을. 빌드업을 좀 해봐가. 나 근데 순간적으로 지나갔는데 의심하게 되는 얼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다음 질문이 뭐야 그래서? 다음 질문은 보아가 캠핑에 빠졌다며. 그거 중요해. 그게 진짜 중요해. 중요해? 캠핑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건 일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캠핑을 많이 취미로 해. 맞아. 준비할 것도 많고. 너무 많아. 나는 그 캠핑 매력을 모르겠다. 나 똑같아. 나는 그러니까 왜야? 나는 알아. 야 집에서 쉬어라. 야 그렇게 생각으로는.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나도 해줘. 그랬는데 이게 감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캠핑 유튜브를 봐. 맞아. 눈 오는 날 뭐 이런 거 진짜 되게 뉴캠프 낭만적인. 오는구나. 뉴캠프. 맞아. 진짜 사기네. 야, 이름까지 모르겠어. 의심하게 되는. 보아가 요거 말고도 또 취미 부자라고. 승마도 원래 취미로 좋아했었고. 도움이 됐겠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럼. 아무래도 이게 또 계급 따라 좀 다르잖아. 이제 사극이어도 천민이형 말 탈 일이 별로 많이 없는데 또 약간 또 탈만한 이 계급이다 보니까. 완전 탈지. 재욱이는 취미 뭐야? 뭐 좀 좋아해? 나는 좀 지극히 개인적인 거 좋아해서 뭐 수영, 스키 혼자 하는 거. 내가 경쟁심이 엄청 세.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하다 보면 다쳐. 상대가 승부욕이 있구나. 상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욕심이 나다 나다 보니까. 보니까 다쳐. 그래. 지거나 이렇게 좀 그러면 좀 분하고 막 좀 더 잘하겠다 막 그런 게 그치 뭐 상대에 대한 분함보다는 약간 나에 대한 어떤 엄격한 거지, 스스로. 스스로가 되게 엄격해서 난 나한테 지지 않아. 보통 좀
되게 이기려고 노력 많이 하는 스타일. 우와, 그건 좋은 말이다. 나한테 지지 않아. 근데 나한테 지는 것도 내가 이긴 거야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 어릴 때부터 정신 승리를 했어. 나한테 지금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 그치. 게으른 내가 이긴 거야. 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약간 명언이야? 이거. 괜찮다고 안 하잖아. 이건 안 해. 보아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우린 얘기를 많이 나 들었어. 긍정적이야. 야, 막 뭐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냐면 나는 감정신 찍고 있다가도 보아 누나가 출근하면 확 밝아져. 인사 스타일이 약간 좀 더 특별하게 뭐 하나? 인사가? 어. 아니? 왜? 긍정적인 사람한테 바로 아니 이끌어냈네. 아니 화를 잘 안 내나 혹시? 화? 근데 좀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 사람을 볼 때도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고. 아니 그래서 뭐 미담도 되게 많고 뭐 욕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정말? 그 어렸을 땐 그랬는데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욕할 일이 좀 있더라고. 어쨌든 즐기지 않는 거잖아. 아, 그치.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한 번씩 하고. 다 할 때도 있지. 세상이 문제야 사실은. 욕 안 하기 쉽지 않아. 그럼. 사실 이제 뭐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겠지만 늘상 관리를 해야 되잖아. 뭐 작품 들어갈 땐 더 심해지겠지만은 재욱이도 좀 관리를 평소부터 많이 하는 편이지. 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진심이야.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나는 막 진짜 많이 먹거든 내가. 라면도 그냥 한 봉을 완봉할 때가 있어. 5봉지를 막. 근데 물론 이제 조금 남기긴 하는데 보기가 좋잖아 끓일 때. 막 보기가 좋잖아. 여러 개 끓이면 그거 있어. 그거 맞아. 맞는 말이야. 되게 막 보기 좋아. 푸짐하고. 죄책감 제일 많이 드는 음식이 뭐야? 먹고 나서 진짜 이거는 진짜 좀 내 몸에 나쁜 짓이다 싶은데 근데 그런 게 더 맛있으니까. 나는 떡볶이 치킨 조합이 사실 제일 나쁜 것 같아. 죽어. 근데 약간 떡볶이에 치킨 먹을 거면 튀김옷이 약간 두꺼운 걸 먹어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제 허니콤보라든지. 맞아. 국물 딱 적셨을 때 막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이 매콤함 싹 올라오고. 나도 허니콤보 쪽은 난 아니야. 그러니까 프라이드 그대로 그냥 넣는 게 더. 너가 찾은 공감의 대상이 나에서 미안한데 나도 그거야. 그 떡볶이에 찍어 먹는 거 그 브랜드. 나 최근에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 뭐 당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튀김 찍어 먹는 게 최악이래. 근데 그게 사실 얼만큼 맛있는지 나는 오히려 더 증명이 되는. 그러니까 나 옛날에 이게 인스타 보다가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옛날에 되게 죄책감 들었다. 지금은 거의 반항심이 들어. 어쩌라고 이러고 난 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아니 너무 화나서. 화나서. 이거 안 먹으면 뭐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일찍 죽을게. 그거 아니야. 죽잖아 내가. 뭐 본인을 약간 3인칭으로 부르는 게 있어. 이거 왜냐면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병재가 이런 거 자주 해. 맞아.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내가 알기로 2명인데 맞아. 호동이 형하고 병재 2명이거든. 호동이가 병재가 아니고 나 좀 하는 편이야. 근데 보아도 그래? 이게 모두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정말 친한 사람들, 지인들이나 가족들 친구나. 그럴 땐 뭐라고? 보아는 이랬어. 그냥 사람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뽀라고 불러 그냥 애칭으로. 그래서 그냥 뽀 오늘 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전혀 아무렇지 않았거든 우리 세계에서는. 너희 세계에서는 그치. 세상 밖으로 조금 나오니까. 근데 하면서 부끄럽잖아. 지금. 지금 부끄러워. 아니 병재가 하니까 갑자기 저런 느낌인가. 병재는 궁금하게 생겼는데 재욱이가 알바를 많이 했어? 재욱이는 재욱이 진짜 알바 많이 했어? 나 엄청 많이 해봤어. 알바. 뭐? 세차장, PC방, 세차장. 뭐 당구장, 뭐 프랜차이즈도 막 지점 한 3개 정도 해봤던 것 같고. 공통점이 진짜 많다. 넌 무슨 뭐 알바 알바 많이 많이 했어? 해봤어. 난 진짜 나는 카페, 맥도날드도 했었고. 뭐 M사에서도 해봤고. 유튜브야 뭐 M사라고 그래. 뭐 자꾸 지상파 유튜브인데 여기서 너튜브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미안해. 그거랑 결혼식 알바 좀 많이 했어. 나도 웨딩홀도 전통 오래 올레도 했어. 많이 하고. 전통 올레까지 했어. 전통 올레는 좀 했지. 전통 올레. 전통이랑 근데 좀 안 맞지 않다고 얘기를 못해. 너 얘기한 거야 못해. 마무리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마무리하라고. 나 어땠는지 물어본 거야. 됐네. 나는 근데 전통은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랑과 신부잖아. 그치. 신부의 가마를 태워줬지. 내가 이제 가마를? 내가 노비옷 입고. 난 처음 들어봐 이 알바를. 왜 탕금 특별 출연 안 왔어? 너무 찌지 그거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들고 친구들하고 이제 합을 맞추는 거지. 그러면 안에 신부가 이렇게 너무 있고. 신기한. 근데 내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
신부 얘기 없이 저건 뭐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랬지. 근데 알바 많이 했다길래 나도. 제일 힘든 게 뭐였어 알바? 나는 엘사에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했었어. 그래. 롯데리아. 롯데리아. 아 롯데리아. 근데 내가 일했던 데 고속터미널 지점이거든. 거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매출이 막 선배님들 하시는 얘기 듣는 걸로는 2, 3이다 전국에서. 사람 많지. 너 근데 롯데리아 알바였으면 소문 좀 났겠는데? 근데 롯데리아는 원래 비교적 되게 주방이 막혀 있는 곳이 많아. 너 주방에서 했었던 난 거야? 주방에서. 아 했지. 주방에서 있어. 근데 보통 이런 친구들 서빙으로 빼는데. 그러니까 내가 서빙 나갔는데. 서빙 나왔어? 난 DT 서빙 다 내가. 아 진짜. 나는 옛날에 아웃백 서빙으로 넣었는데 주방으로 빼더라고. 나 서빙하고 싶다는데 주방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근데 이거 좀 웃긴 거는 그 공감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부하가. 있다고 들었는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불쌍해서 공감이 됐다는 얘기는 아, 뭐야? 내가 7살인가 8살 때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 아이고야. 그래서 엄마의 귀중품 이런 걸 다 가져갔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도둑을 연민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면 다른 사람 집 문을 뚫고 들어와서 그걸 다 훔쳐갔을까? 8살 때.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상상인데 그때는 그런 상상을 했던 거지. 잡진 못했어? 못 잡았어.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벌 받았으면 좋겠어? 벌 좀 받아야지. 값 치러야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아서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 처음 오디션 본 게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맞아. 그때 무슨 뭐 촬영장에 쓰는 용어를 몰라서 좀 난감했다고. 이게 내가 난생 처음 본 오디션에 이게 합격이 된 거야. 아 진짜로? 그래서 나는 첫 촬영을 스페인에서 했어. 아무런 용어도 모르고 이 카메라 장비 뭐 이 시스템 자체를 모르니까 마르코랑 갈게요.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간 거야. 내가 얼굴 찍겠다고 한 건데 뭔지 알아? 야 근데 그건 촬영장 용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촬영장 용어는 아닌데 약간 이들의 말이잖아. 갈게요. 누가 가냐고. 근데 너 상처받았겠다 근데. 근데 사람들 막 비웃는데 나 혼자만 되게 이게 뭐지? 왜 다 웃어? 했는데 나는 사실 그때 되게 부끄러운 게 뭐냐면 가실게요 하고 나오는 도중에 내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드라마처럼 별거 없네. 별로 안 찍었는데 되나 보네. 별로 안 찍었는데 나왔나 보네? 이 생각을 했다니까? 얼마나 하찮아. 아 근데 보아는 원래 승무원 준비를 했었지. 승무원 준비 오래 했어? 아니 승무원 준비는 1년 정도 반년 옛날에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막 대화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꿈꿔왔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승무원이 해보고 싶다 하다 초등학교 때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고 싶었어.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럼 이제는 조금 바뀌면서 조금씩 이렇게. 근데 승무원도 못 해보고 승무원 역할을 했지. 어디 됐지? 옛날에 우리 집에 사는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승무원 역할을 했어. 근데 이렇게 묘했을 꿈에서 것 했지. 같은데? 묘했을 것 같은데 기분이? 묘해? 묘했을 것 같아. 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괜찮았어? 내가 꿈꿨던 거를 실현하진 못했지만 작품으로나마 그 유니폼을 입어보고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그 잉여공주 우리가 함께 호흡을 맞췄. 나 너무 기억나. 나 이제 완전하게 그치, 기억나. 그 호흡 주혁이가 맞췄지. 이렇게 있고 병재 옆에 같이 있고 그 투샷 너무 기억나. 난 몰라. 나한테 자꾸 알았어. 그거 촬영할 때 그 진짜 그 꼬리도 달고 이렇게 촬영했었잖아. 네, 뭐 계속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지만은 되게 막 무겁고 힘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또 지금보단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CG 이런 게 아니라 실리콘 20 몇 킬로였던 것 같아. 실리콘을 입고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한 번 벗었다 입었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13시간을 수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촬영했었어. 그래서 막 매니저 오빠 막 속상해서 막 이러고 막. 걱정되지. 재욱이 어하루 나왔었지. 맞아. 그때 붙었던 약간 타이틀이 뭐 유죄인간. 유죄인간. 난 사실 아직도 부정하고 있어. 난 유죄인간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했더니 이게 막 칭찬이지 사실은. 사실 칭찬이었던 거야. 근데 메이킹과 캐릭터의 어떤 간극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캐릭터는 좀 셌었거든. 딱 컷하고 나서 이제 보여지는 내 본체의 모습들에서 다정한 모먼트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 상대 여배우가 되게 걱정됐었어. 너무 바쁜 스케줄이었거든. 왜냐면 이제
모든 신들이 다 붙는 신들이라 우리 남주들이 사실 우리 여주 하나만 되게 걱정을 그 많이 이야기가 했었어. 그랬지. 그 이야기도 그랬지만 실제로 어. 근데 그런 모습들에서 좀 비춰진 모습들이 이제 뭐 유주의 인간이다 뭐 이런 말이 붙은 것 같은데 부럽긴 하다. 근데 이런 약간 다정한 순간들 또 많은 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치, 한 거잖아. 거지. 우리도 찾아보면 다정한 순간이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캐치를 안 해. 이제 아니야 지금 모으고 있대. 아 모으고 있대? 모으고 있대. 언제까지 모으는 거야? 나 활동을 10몇 년 했는데. 보아가 구묘전에서 1인 사역을 했어? 그치, 짧게. 더 재미있었어. 16부작 중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볼 수 있었으니까. 4인을 뭐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을 이것도 특이하게 이무기 역할 이런 거여서 여기 뭐 뱀 가죽 씌우면은 또 이제 역할 바뀌고 그러고 왼쪽으로 촬영할 땐 사람 촬영하다 오른쪽으로 촬영할 때 이무기 촬영해서 2번 촬영한 적도 있고 1인 2역인데 혼자 하는 대화를 하는 거니까 혼자 내 대사 쳤다가 얘 대사서 내가 쳤다가 뭐 이러면서 촬영했었어. 그럼 상대방 연기가 마음에 안 든 적은 없었고. 그냥 호흡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재욱이가 그 설경구 선배님 어렸을 때 역할. 또 아역이지. 근데 원래 좀 닮았어. 난 근데 그거 보고서 놀란 게 평소에 닮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닮았더라. 일단 되게 분장 팀에서 되게 잘 해준 것 같아. 이 피부 텍스처라든지 뭐 이런 질감들도 표현 되게 잘 해주신 것도 있고 한 씬을 찍는데 아, 한신이었구나. 근데 되게 임팩트 있었어. 근데 그걸 이틀을 찍었거든. 근데 감독님께서 좀 많이 중요해 하신 것 같았었어. 그 씬들. 중요했지. 차경 선배님이 찍으셨던 부분들을 가편집해서 나한테 보내주셨었거든. 톤을 이렇게 잡으셨다고. 근데 사전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경구 선배님이 나오셨던 작품들을 좀 찾아보면서 목소리를 조금 그러게. 흉내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자연사 하시려면 조금 착하게 사셨어야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봐주시기에 또 되게 비슷하게 비슷했다라는 보지 평도 않았을까. 있었고. 그게 왜냐면 지금의 차민규가 왜 이랬는지를 약간 설명해 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맞아. 씬이었었으니까. 맞아. 재욱이가 또 이제 넷플 필모 중에 환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환혼 스토리가 좀 약간 뭐 막장 같았다고. 사실 누가 봐도 막장인 스토리지. 몸은 같은데 정신이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와 나이고 막. 그리고 사실 기술 쓰고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 뭔가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된다 그러면 너무 좋지만 연기할 때는 현타가 많이 올 때가 많아. 뭐 주로 많이 했어? 나는 이제 탄수법이란 기술을 많이 썼는데 난 손을 올리고 있으면 물이 생겨. 근데 이거를 나만 현타 오는 게 아니라 리액션 하시는 분들도 자 지금 물 날아갑니다 하! 하고 봐야 돼. 이게 되게 멋있게 해놓고서 컷! 아무것도 없어. 막 이렇게 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지. 아니 근데 우린 다 결과물만 보니까 그치. 그럴 수 있겠네. 결과적으로 되게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한 작품이야. 보아가 약간 좀 몸치야? 완전 몸 잘 써. 나 완전 몸치지. 몸치, 박치, 음치. 그래서 뭐 액션 스쿨 다닐 때 되게 좀 힘들었었다고 그 도베르만. 이게 몸을 잘 사실 못 써가지고 군검사 도베르만이라는 작품에서 내가 현란한 액션하는 군인 역할이었어. 그래서 기초부터 다 잡고 액션 스쿨을 다녔지. 뭐 해요 가면은? 그냥 진짜 처음에는 뭐 원, 투, 뭐 원, 이거부터 시작해서 너 배운 거잖아 지금. 난 보아는 놀리는 걸 너무 좋아해. 타격감이 있지. 요즘은 잘해. 잘해. 방금에서도 좀 나와. 나오잖아. 그래? 재욱이도 액션 연기를 재욱인 신이지. 재욱인 진짜 잘해, 액션. 뭐 오늘 또 그 얘기도 뭐 나오긴 하겠지만은 처음으로 했었던 게 무브트해븐 때. 무브테븐 이제 이종격 투기. 나 그때 좀 맛을 들렸나 봐. 아, 그래?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배워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뭐 배우다가 환혼 찍으면서 이제 칼 액션에 대한 또 매력을 느끼고 이번에 또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은 내가 소화를 했던 것 같아. 사실 그런 둘이 이번에 탕금이란 작품으로 같이 또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어떤 작품인지 누가 소개를? 상금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이제 조선시대의 그 최대 상단에 홍랑이라는 상금이라는 작품은 이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대 상단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게 돼. 근데 그 아이가 12년 만에 돌아와. 근데 이 아이를 보고서 민상단의 이제 유일한 딸 제이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부터 이제 점차 알게 모르게 미스테리한 감정들이 쌓이면서 이제 그게 시작돼. 그 아이가 이제 홍랑이라는 홍랑이라는 아이인데 사실 이 포인트가 가장 재밌는 포인트. 그렇지. 홍랑이야?
아니야? 아니야. 가장 재밌어. 그리고 가짜들 많아. 아니 난 그거 좀 놀랐어.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싹둑하더라고. 바로 어우 야 그거. 무자비해. 근데도 계속 지원해. 난 그 홍남이라고. 나다이도 한번 지원해봐. 지원제야? 지원했는데. 뭐 하향 지원도 있고 상향 지원도 있고.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 들어도 한번 어떻게든 소개하고 싶은 거지. 그만큼 거대 상단이고 그럼. 그렇게 달콤하니까. 그치, 그치. 우리가 뭐 예고편을 준비했다고. 여보 우리가 준비했지. 한번 볼까? 네. 응. 홍랑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이목구비의 처음 등장할 때 너무 선 멋있더라. 또한 일치하고 뭐든 말해봐. 뭘 기억하는데? 어릴 적 기억이 없습니다. 읽고 싶진 않아. 내가 가야 돼. 고리를 끊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가 진짜든 아니든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우리 이거 처음 봐. 아 처음 봤어? 어때? 재밌는데? 몰입감. 몰입감 좋다. 이게 벌써 미스터리 멜로 사극이야. 그러니까 세 개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복합적인 장르인데 각자 캐릭터 설명 좀 한번. 제이는 민상단에서 사실은 엄마가 다른 거죠. 홍랑이랑 그렇게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민현이라는 엄마한테 많은 구박을 받아. 홍랑이라는 동생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아이였는데 그런 동생이 없어지고 동생 찾는 거에만 모든 것을 포커스하고 살아온 아이인 거지. 그러다가 이제 홍랑이 나타나고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내 느낌이 아닌데 자꾸 모두가 맞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진짠지 아닌지를 알아가는 계속 의심하겠네. 의심의 의심 연속이지. 재욱이 캐릭터는 홍랑이라는 인물은 1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인물인데 살아 돌아온 인물이고 이 민상단 안에서 사실 가장 비밀스럽고 미스테리한 아들이다. 홍랑이라고 되돌아온 아들. 아니 12년 만에 돌아온 아들. 12년 만에 돌아온 아들. 아들. 홍랑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근데 근데 약간 난 이게 좋아. 홍랑이라고? 아니 난 이걸 이게 좀 그래야 보게 되지. 근데 이거 점? 뭐 사실 요소는 많지. 근데 나 그거 재욱이가 여기 진짜 점이 있어. 난 이 점인 줄 알고 이거 보고 연기했다? 아 진짜? 근데 방송에 보니까 두피에 했더라고. 그래. 시선이 달랐을 텐데요. 어떻게? 나 이 점인 줄 알았어. 근데 재욱이가 계속 이 점을 그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30분이나 내가 아 그인 줄 알았구나.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음악은 난 되게 음악이 너무 좋지. OST. 방금 그 노래. 그것도 있고 뒤에 불 엄청 막 멋있게 혼자 막 이렇게 진짜 멋있는 장면이 있거든. 혹시 봤어? 아까 잠깐 나 봤지 나 봤지. 난 내가 찍었어. 이번에 뭐 액션도 와이어 액션도 다 직접 했어? 거의 다 소화했지. 근데 많았지. 와이어도 많았고 썰고 베는 게 너무 많았어. 와이어도 이거 되게 아프고 힘들. 아파 엄청 아파. 근데 환원에 좀 단련된 게 있어. 환원은 공중에서 연기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 거의 공중에서 했어 연기를. 밥 먹었냐도 막 매달려서 서로 물어보고 이랬었거든. 액션이 좀 현저하게 늘었다는 걸 좀 느꼈어. 이번에 좀 많이 느꼈지. 왜냐면 정말 부딪히지 않으면 이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렇지. 들통나. 내가 배지 않았다는 게. 진짜처럼 보여야 돼. 보여야 되니까. 벨 때도 이게 한 번에 싹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대놓고 내린다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액션팀이랑 엄청 합을 많이 맞췄었어. 후반부에는 이제 나도 액션에 좀 참여해서 막 같이 합도 짜고 막 했었거든. 많이 는 것 같아. 보아 그 밤에 추격당하는 거 있잖아 촬영할 때. 그 10시간 이상 뭐 계속 산 올라갔다고. 맞아. 그 일부에 나왔던 거였나? 해지면서부터 해 뜰 때까지 계속 추격신을 찍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그 백호였나 영화? 영화가 나왔던 장면 그 대호? 곳이라고 하는 대호. 거기 나왔던 백호는 슬램덩크. 라고 장소라고 하는데 정말 가파라서 다칠 위험이 엄청 컸던 씬이었어. 달리는 건 배우만 보이지만 모든 스텝이 다 같이 그치, 달리니까 그치.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촉감을 다 곤두세우면서 촬영했었어. 개구리들이 되게 많이 울어가지고 힘들었다고. 나 그거 기억나? 아 같이 있는 신이었어?
많았지. 서로 이제 결의를 다져야 되는. 돌려 다지는. 이렇게 감정 씬이었는데 한여름이었어. 개구리가 진짜 수백억 마리가 여기 진짜 다 깔린 거야.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진짜 그치, 수백억 그치. 마리가. 그래서 바위 위에서 둘이서 그 대사를 하는데 사실 재욱이의 대사도 뭐 안 톤도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이 정도의 거리인데도 개구리 소리 때문에 어울려서. 말이 안 들려. 진짜로. 근데 그럼 어떻게 해? 그건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 그냥 상상하면서 한 거야. 재욱이가 어떻게 말했겠구나. 내 임무가 끝나면 대사를 해. 옛날에 선배님들 일본어 연기하시면 그랬었대. 일본어를 전체 통으로 다 못 외우니까 상대방 것까지 마마마마마 끝나면 나 끝났어. 거의 흡사했어. 대사 끝나면 말은 이렇게 하면 그때 또 대사가 나와. 근데 또 감정신이었어. 그래서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거려야 돼. 그거 한번 유심히 봐야겠다. 그 장면 어떻게 좀 어려웠어. 마무리가 됐는지. 되게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 그 아버지 역할 하셨던 박병훈 배우님도 계시고 애순이 새엄마 하셨던 이제 엄지원 배우님도 보이는데 각자 캐릭터를 한번 안 넣으셨으니까 한번 설명을. 박병훈 선배님이 맡으신 심혈국이라는 캐릭터는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있는 이 윈상단을 관리하시는 엄격하고 강단 있는 캐릭터를 좀 맡으셨고, 이제 엄지원 선배님 같은 경우엔 홍랑을 잃어버린 이후에 모든 삶이 망가져서 내내 홍랑이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만나신 그런 캐릭터를 좀 맡으셨고, 이 상단이 사실 민상단이라고 불리거든. 그러니까 민현이 이 민씨. 엄마의 집안의 상단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그 두 분의 갈등이 또 있어. 거기에 대한 서사도 또 풀리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 보아가 이제 엄마랑 붙는 신도 되게 많잖아. 어떻게 이거 힘들지 않나? 좀 무서워요, 약간, 무서워요. 붙는다기보다는 그치 내가 계속 깨갱하면서 그래서 깽이 막 아프다 그런 거. 아프다고. 어렸을 때 혼난 게 많으니까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원래는 대본에 있진 않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참아내는 거를 설정을 해서 표현을 했었어. 실제로 되게 다정하시지. 너무 스윗하시지. 다들 엄청 스윗하시고. 나 아까 보면서도 얘기했는데 나 정가람 배우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가 흘러가긴 했는데 무진 캐릭터도 한번 좀 설명을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제일 비운의 주인공인데 홍랑이가 사라지고 어쨌든 그 상단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이 집안이랑 연이 있었던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홍랑이 대신 역할을 하는 건데 진짜 홍랑이가 왔다고 하면서 무진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지. 근데 자신의 위치와 본인이 가졌던 연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이 관계가 되게 재밌어. 슬픈 게 이름에도 다 뜻이 있다. 근데 무진이라는 아이의 뜻이 없을무 다할진 아무것도 가지 없다. 그런 식의 이름에도 그 뜻이 다 뜻이 다 담겨 있어. 재욱이는 홍랑이는 불굴홍. 불구렁의 무지. 무지개홍? 무지개홍? 아무튼 좋은 뜻이야. 보아는 한글 이름이야? 아 나는 원래는 본명은 보윤이야. 그래서 보윤이랑 보아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뽀 이렇게 된 것 같아. 가족들이. 보유는 무슨 뜻이야? 무슨 보의 무슨 뜻이야? 도울보 빛날윤. 도우면서 빛난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게요. 이거 궁금해서. 재욱이는 무슨? 내가 갑자기 궁금하네. 재욱이는. 나는 재상제의 빛나루기야 나도. 나 재상제야. 재상제야? 아 진짜. 불꽃병의 재상제에서 아, 진짜?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좀 나라의 재상이 그러니까 좀 맞아, 큰일 하시길 맞아, 바라는 맞아, 마음에서 맞아. 우리가 제가 같네. 그러네. 나는 나단이가 뭐야? 나 도울조의 벌릴라 끝단이네. 다시 얘기해줘 뭐라고? 도울조의 벌릴라 끝단. 진짜로? 진짜로. 뜻이? 뜻이 원래 이름 요나단 자체가 그냥 그 다윗 요나단에 나오는 그치. 요나단이야. 그래서 우리 한문 쌤이 이름을 되게 오, 많게 되게 맞다. 만들어 준 거야. 어. 도움을 끝까지 벌리라 해가지고. 나랑 비슷하네. 아 그래? 그렇지 도울보. 도울보. 빛날 윤이니까. 성도 똑같아. 조야, 맞아. 아, 이게 잠깐. 어디 조씨? 어디 나 조씨? 맞다. 나 지금 아직 못 정했어. 이제 정하는 길이야. 못 정했다고? 활동 전화야지. 어디 조씨야? 창녕도 씨 하자. 창녕. 나 다른 거 하고 싶어 나는. 근데 창녕조 씨 하자 이렇게 해도 돼? 지금 이것도 지원제야? 나도 아직 모르겠어. 내가 한다면 하는 건지, 아니 내가 새로 파는 건지. 기왕이면 창녕조 해. 그러면은 또 본인 연도 있으니까. 그치. 작품 찍고 나오면 빨리 좀 보고 싶은 장면도 있고 기대되는 장면도 있고 막 그렇잖아. 각자 생각하는 탕금의 명장면. 외증조부가 너가 홍랑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담뱃불을 내 얼굴에 갖다 대거든. 근데 내가 불이 무섭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씬이 있어. 그 씬이 내가 하면서도 굉장히 속상했고 보아 누나 눈을 봤는데 글썽글썽거리고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홍랑일지 아닐지 모르는, 아니면 홍랑일지도 모를 이 아이가 이 12년 동안의 어떤 공백의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사지 않나 해서. 보아는? 나는 그 부분도 좋았어. 그 엄마한테 이제
맞고 방에서 쓰러져 있는데 홍라이가 와서 뭐 한잔해 하면서 했던 씬이 있는데 뭔가 담담하면서도 이 아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교감?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감정이 입도하고 동병상련 이런 것도 느껴지면서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어쨌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때부터 이제 홍랑이든 아니든 이 아이라는 거에 대한 연민과 믿음이 조금 생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씬도 너무 좋았어. 상금이 또 이제 비하인드 맛집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우리가 비하인드를 준비를 해왔지? 그치. 바로 볼까? 근데 저거 사실 뽑기도 힘들어. 엄청 뻑뻑해. 사실 너무 넣는 길어. 것도 힘들어. 야 랑이 가면 다 괜찮아 보이는데? 사이 좋네 셋이. 사이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 우리. 무진이가 막내 같았어, 그치? 항상. 귀여워. 저거 안 들어갔어. 저거. 아, 이거 안 들, 그니까. 진짜 이거 안 웃겼어, 들어갈 그때. 것 같아. 되게 멋진 척 해가지고. 근데 어렵지 어려워. 어려워. 옛날에는 어떻게 넣었나 몰라. 옛날도 못 넣었대. 예, 보고 넣었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넣어? 말이 안 되긴 해, 진짜. 아, 추억이다. 진짜.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네 셋이 사이가 진짜로. 재밌게 하긴. 찍었어. 그래서 좀 이 무거운 작품에 우리끼리의 어떤 비타민 같은 역할을 서로 좀 해줬던 거 같아. 다음 것도 볼까? 네. 액션 하면 와이어가 좀 천천히 움직인다 느껴지면 그때 정석을 팍 알겠어. 그래야 붙으니까 요것만 와. 저 어떻게 연기하냐? 저게 저 크레인이 없잖아? 가다가 나무를 박을 정도로 어두워. 공간은 너무 이쁜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실까처럼. 저 뒤에 안개 장난 아니지. 이게 이때부터 되게 추워지기 시작했었을 때잖아. 아, 봐도 추워 보인다. 그리고 이게 엄청 헷갈리는 게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 보통 내가 병재랑 합하고 나단이랑 합해야 되는데 이거는 검정색이랑 검정색이랑 합을 해야 돼. 그러네. 이게 엄청 어려웠어. 그러네. 얼굴을 못 보고 연기를 하니까. 요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그 이제 뭐 검술 또 연습을 했어야 될 텐데.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것도 이제 몇 개가 취합돼서 완성본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거였고 그거 씬들을 다 연습하는데 한 10번은 넘게 갔었고 나는 그래서 이런 거 촬영할 땐 전날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형들이랑 같이 와이어 달면서 여기서 어떻게 뛸 거고 막 다 이제 콘티를 다 정리해가면서 찍었었거든. 근데 또 밤에 촬영이니까 또 신경 쓰게 되게 많을 것 같아. 많아. 보통 신들이면 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건 내가 실수하면 누군가 다칠 수도 있고 혹여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있고 하니까. 하니까 되게 좀 긴장감이 높았지. 그래서 이런 신들은 한 이틀 찍으면 며칠 알아 누워. 신경을 액션만 쓰는 게 아니라 온 사방군데를 쓰고 다 쓰니까. 있으니까. 다음 비하인드도 한번 보자. 내가 크로하면 저때 진짜 추웠고 다 패딩 입고 있는 거 봐. 아우 야 벌써 힘들다. 물에 들어가 계시네. 아이. 이때 몇 월쯤이었는지 기억나? 11월 말이었나. 근데 저 때 괜히 미안하다고 감독님도 자꾸 안에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셔도 들어오시고. 되는데. 재욱이도 안 가고 다음날 촬영 있는데 맞아 수중 촬영도 아 이건 또 이제 따로 찍는 물 속에서는 또 여기서 찍어야 돼서 온수야? 미지근한 물 미온수 정도. 이벤트 탕 정도. 아 수중씨 너무 힘들겠다. 한복이 몸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치. 너 원래 수영을 좀 해? 수영도 이녀공주 때문에 이제 유영이랑 이런 거 다 배워서 좋은 게 작품 하나 할 때마다 항상 그 작품마다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다른 작품에서 써먹을 수도 있고 나만의 취미가 또 될 수도 있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아까 재욱이가 요새 최근에는 뭐 작품을 좀 많이 본다고 했는데 혹시 넷플릭스 작품 뭐 추천해줄 만한 거? 소년의 시간. 아 좋지. 말이 안 되잖아. 봤어? 그 원테이크로 찍은 거?
원테이크로 찍었어? 소개를 일단 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소년 한번 시간은 해줘. 이제 아이의 어떤 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족과 어떤 그 안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막 해서 이 아이의 감정 표현도 말이 안 되지만은 1신부터 끝까지 다 원테이크거든. 그 메이킹을 좀 찾아봤더니 이제 가볍게 맞는 경량 카메라를 들고서 워킹으로 찍다가 드론에 매달아서 날리면 풀샷이 되고 다시 드론이 막 내려와서 이걸 다시 가져갔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씬들을 보는 게 쑥쑥 바뀌거든. 카메라 돌면 인물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 위치에. 얼마나 많은 리허설을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걸 참여한 게 너무 부러운 거야, 내 입장에선. 그래서 나는 꼭 추천해주고 싶어. 보아는 뭐 추천해줄 만한 거 뭐 있어? 비하인드 헐 아이즈라는 비하인드 월 아이즈? 작품이 있어. 계속해서 반전의 얘기가 나와. 그래서 몰입감이 엄청나고 내가 너무 재밌게 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어. 그리고 최근에 블랙미러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세븐도 나왔더라고. 아껴두면서 보고 있는데 미래의 AI와 함께하는 세상을 미리 지금부터 촬영을 하고 연출해서 보여주는 시리즈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 비하인드 많이 월 본다. 아이즈하고 블랙미러. 블랙미러 시리즈는 너무 좋지. 아무튼 오늘 우리 동아리 회원 친구들이 홍보하러 왔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놓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누가 담당하고 있어? 재욱이? 서로 미루네. 나도 재욱이라 생각해. 재욱이가? 나단이 왜 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준비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 너가 언제 준비해? 딱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제대로 홍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기 가운데. 하나 둘 셋. 탕금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한데 시청자분들한테는 존댓말을 70이 넘으신 분들도 보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다시 하나 둘 셋. 네, 탕금이라는 작품은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사과 한마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희 작품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